네, 경제 현장으로 이슈 체크로 이어갑니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서울 집값이 역대 최고가 수준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가 시행되죠. 이게 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만기와 한도까지 줄이고 있습니다. 문턱이 높아지는 은행 대출 집값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모시고 내년 집값 전망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데 벌써 뭐 역대 최고가 수준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정말 올라온 거예요? 이게 서울 위주로 지금 오르는 것 같은데요. 지표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 개별 단지는 정고점을 돌파한 곳들도 있고요. 예. 정고점이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으로 2021년 10월입니다. 예. 예. 그 기준으로 따져 보면은 주로 강남권 이쪽은 조금 정고점을 돌파한 단지들이 좀 속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예. 전체 이제 평균으로 봐야 되잖아요. 예. 그게 이제 한국 부동산에서 나오는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실거래가 지수요. 지수 네. 있습니다. 이게 지금 6월까지 지금 통계가 나왔는데요. 서울이 87.1%까지 회복을 했다고 보면 되고요. 동남권은 이제 강남이 일부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곳은 지금 91.3%까지 회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서울 전체로 87.1%. 이렇게 이제 서울 위주로 그리고 서울에서 좀 특정 지역 위주로 자꾸 집값이 오르니까 정부가 이제 대책을 내놓다가 지난 8일 88 공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동원이 됐는데 자, 이 집값 오름세 뭐 불이 붙은 것 같기도 한데 좀 안정시키는 효과 어떻게 기대하세요? 88 대책은 사실상 공급 확대 책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예. 공급은 당장 이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점에서 나온 게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대출 어떻게 보면은 문턱을 높이는 예. 이게 아마 수요를 변화시키는 기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 대출 규제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 예, 왜냐하면 집값이 비싸니까요.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지방은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오히려 대출 규제보다는 뭐 지역 경제의 어떤 현황이라든지 오히려 기준금 영향을 좀 받는다는 그런 분석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집값이 과연 오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어떤 기대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수도권은 물론 대출 규제 뭐 그런 영향도 받습니다만 뭐 통화량이나 여러 가지 금융 변수 중에서 지방하고 좀 차별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바로 대출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 금리. 대출 규제도 이제 대출 규제. 포함되겠죠. 예. 그러면은 이제 대출의 문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수요가 약간 둔화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가격 상승세도 조금 주춤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물론 이게 곧바로 하락세로 접어들기에는 아직은 수치가 높습니다. 예. 서울이 지금 0.2% 상승률 보이고 있잖아요. 주간 단위로. 네. 이게 아마 0.1까지 가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왜냐면은 한국은행에서 내놓는 이제 그 소비자 CSI라고 뭐 예. 주택 가격 전망 지수가 전망 있잖아요. 지수가 굉장히 올랐어요. 높습니다. 네. 그게 이제 118까지 올랐는데요. 네, 8월께요. 100이 넘으면은 이제 1년 뒤에 상승한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게 2021년 그 아까 10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예. 당장 이제 공급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정부 대책이 이제 곧바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아마 서서히 저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특히 대출, 은행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게 시장에 조금 시간을 두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건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다음 달부터 왜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되잖아요. 네, 예, 근데 예. 은행들이 뭐 대출 한도도 줄이고 만기도 줄이고 뭐 여러 가지 추가적인 대책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결국은 시장 움직임을 좀 더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부든요. 정책의 최종 목표는
변동성 완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변동성 완화. 예, 가격과 거래량이 무르듯이 이제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단기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금 튀어버렸잖아요. 한때 뭐 0.3%대까지 올라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낮출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은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어떤 카드를 써야 될까? 뭐 전 정부처럼 과감하게 그러면은 수요 억제 드라이버를 걸기에도 조금은 녹록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수요 조절책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집 살라고 지금 몰려드는데 이걸 갖다 좀 시기적으로 분산하고 이연시키는 아마 그런 차원에서 대책이 아까 말씀드린 아마 대출 정책이 아마 손쉬운 방법이 될 것 같고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전세도 뭐 DSR을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전세도. LTV 그 비율을 좀 높인다든지 LTV까지. 아니면은 좀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좀 얘기하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을 좀 넓힌다든지 이게 수요를 좀 줄이는 거거든요. 예. 뭐 그런 다양한 카드가 나올 거다. 결국은 앞으로 정책의 수위는 시장의 흐름하고 좀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전세 대출마저 만약에 전세 대출은 지금 DSR에 포함이 돼 있지 않는데 이게 포함이 된다 그러면 이 전세가 상당히 좀 위협받는 거 아니겠어요?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못 받으면요. 결국은 이제 보증금을 낮추겠죠. 보증금을. 그래서 이제 아마 반전세가 유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파트하고 비아파트하고 좀 차이가 날 것 같고요. 예. 아파트는 뭐 약간 그 보증금이 많은 형태의 뭐 전세에 가까운 준전세가 더 유행할 수는 있고 다세대 다가구나 빌라 같은 경우는 이미 빌라 전세 사기 여파가 어떻게 보면은 여전히 지금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비아파트 쪽에서 월세화 현상이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전세 대출이 DSR에 포함이 된다면 비아파트에서 월세 가속화된다. 지금 보니까 아파트 거래량도 7월에 굉장히 빨리 늘었지 않습니까? 네. 아직 신고가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8월에도 혹시 그런 증가세가 좀 이어지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 뭐 꺾이는 듯한 분위기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뭐 결과치를 이제 8월 통계까지 보려면은 추석을 지나서 9월 말까지잖아요. 그런데 오늘까지 이제 8월 계약분을 보니까요. 2,164건입니다. 2,100건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7월 그 거래량이 한 8,600건 정도 되거든요. 7월이요. 네. 그러면 이거 아마 8월이 좀 남았잖아요. 그렇죠. 9,000건 거의 육박할 거로 생각이 7월 됩니다. 거래는요. 예, 근데 네. 8월은 이거보다 약간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역대 평균이 지금 월 한 6,040건 정도 됩니다. 뭐 그거보다는 좀 넘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여전히 아마 평균치보다는 거래가 약간 많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네, 8월에 조금 7월보다는 좀 줄 수는 있지만 평균보다는 그래도 많다. 이렇게 혹시 줄어드는 흐름이 의미가 있나? 이제 이게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이런 줄어드는 흐름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계속 그 유지하거나 다시 늘어날 건지 상당히 그 부분을 좀 그거는 이제 울퉁불퉁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수요 조절 카드가 어느 정도 이게 강도가 높을 것이냐에 따라서 아마 거래량은 맞물려 있는 것 같고요. 이 거래량이 시장에 이제 선행성을 띠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래량은 결국 대출의 잔액하고도 맞물려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요자들의 심리하고도 다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결과로 이제 가격 변동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거래량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근데 거래가 많다고 해서 과연 시장이 계속 힘이 센 거냐 이렇게 보기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작년에 보면은 8월에 거래량이 가장 많았거든요. 8월에 그리고 한 달 있다가 9월에 고점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주식의 선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거래가 터지면은 이게 거래 상투라고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거래 상투. 바닥에서 거래량이 늘으면 굉장히 회복 어떤 체력을 다지는 어떤 양상이지만 많이 오른 상태에서 거래가 늘어나면 연끌 매수가 좀 많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좀 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요즘 서울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게
인기 지역에 새로 짓는 아파트, 네.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다 이런 예. 말로 이제 많이 쓰이고 있다는데 예, 예. 왜 얼죽신 현상은 왜 이렇게 심화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제가 만든 얘기인데요. 아, 얼죽신이라는 말을 만드셨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 MZ 세대의 어떤 공간 욕망하고도 좀 맞물려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세대들은요, 예. 풍요로운 시절에 태어났잖아요. 예. 예, 선진국 국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거 만족도의 기대치가 윗세대보다 좀 높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따뜻한 물만 잘 나와도 외풍만 안 불어도 네. 뭐 이렇게 만족한다 그러면은 아랫세대들은 아무래도 그런 뭐 어지간해서는 좀 만족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축에 대한 어떤 인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가치관으로 보면은 네. 욜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욜로. 인생은 네. 한 번밖에 없다. 뭐 까르페 디엠, 네. 뭐 현재를 즐겨라. 이런 가치들이 지배적 정서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주로 낡은 재건축 아파트에 살면서 네, CHI 참고 가고 참아서, 네. 그렇죠. 몸테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새 집을 얻는 이런 일석이조의 어떤 재테크는 요새는 잘 안 하려는 어떤 그런 경향들이 그래요? 유난히 강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최근 들어서 이제 커뮤니티 시설이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 가치가 좀 더 높아진다. 네. 오죽하면은 뭐 아파트는 결국 프리미엄은 시설이 결정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커뮤니티 정도로 시설 경쟁이다. 아파트가 좀 많이 좀 달라졌다. 뭐 그걸 또 대하는 세대들도 좀 달라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재건축 정부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조금 촉진시키기 위한 거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조금 진척이 좀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되면 재건축 단지를 조금 사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몸테크 하듯이 어려운 환경을 좀 견디는 이런 수요도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안 그럴까요? 얼죽신 현상은 좀 계속될까요? 일단은 아마 88 대책에서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를 네. 대폭 풀었거든요. 글쎄요. 그러니까 네. 정부 생각은 여러 절차들을 확 줄이는 줄이는 거예요. 거. 네. 패스트 트랙으로 이제 개발을 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보관인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용적률을 좀 올려주는 것도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3종 주거 지역에서 보통 아파트를 많이 짓거든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으면 한 300% 정도가 됩니다. 이거를 10% 포인트 더 올려주겠다는 겁니다. 예. 330% 정도 이제 허용한다는 건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건축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요새 건축비가. 오피스텔 짓는데 평당 1,200 정도 든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거의 막 5년 사이에 이제 곱절 올라버린 건데 예. 그리고 지금 88대책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네. 지금 국회에 이제 결의 중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복병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는 일단은 아마 추진을 할 겁니다. 예. 그래도 집값도 오르니까요. 그런데 아마 최종 어떤 그런 관문이 결국은 재초안이잖아요. 그렇죠. 재초안이 재건축 어느 정도 완화되는 걸 보면서 아마 최종 관리처분 계획 인가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동안 이제 부동산 시책, 새로 아파트를 사는 주체가 나이별로 조금 차이가 있던데 네. 2030이 뭐 주도를 했었는데 요즘은 뭐 40대가 이렇게 주도합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전히 30대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0대 지금 가 30, 많다. 40대가 서울 아파트 사는 비중이 한 50에서 한 60%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예. 근데 최근에 좀 두드러진 특징이 말씀하신 것처럼 40대의 부상입니다. 40대. 그래서 40대가 올 상반기에요. 서울 아파트를 전체 한 31%를 샀습니다. 뭐 많지 않은 걸 볼 수 있겠지만 이 예. 많은 거거든요. 많은 겁니다. 여전히 지금 1등은 30대입니다. 30대가 지금 32.5% 정도가 되는데 40대 비중이 이제 그 분기별로 이렇게 따지거든요. 그러면은 2019년 이후에 이제 통계를 냈는데 최고치입니다. 최고치인데 작년 9월부터 40대 비중이 이제 30%를 넘어서기 그럼 시작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40대가 늘어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갭 투자보다는 갈아타기 수요가 늘어났다. 저는 이렇게도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이 고령화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뭐 고령화까지는 볼 수 모르지만 예. 나이가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예.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 아파트 가운데 이제
이제 1년간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이 올랐느냐? 어느 동네가? 실거래가를 보니까 성동구가 9.6%로 1등이고요. 성동. 그다음에 광진구가 9.2%로 2등입니다. 예. 뭐 강남, 서초, 송파는 한 6에서 한 7% 정도가 되고요. 한때 그 중소형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서 갭 투자의 성지라고 불렀던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노원구. 노. 오히려 1년 사이에 0.7%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성동구 아파트가 이제 얼죽신하고도 맞물려 있는 겁니다. 거기 옥수동이나 금호동 쪽에 이제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신축이나 준신축 많이 들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심이나 강남에서 가깝고 그래 맞벌이하기가 좋다. 뭐 이런 것들로 좀 장점으로 작용한 것 같고. 최근 집 투자는 그러니까 좀 이 갭 투자보다는 가라타이 같은 실수요가 많다는 걸 좀 40대 부상이 보여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지금 갭 투자 비중이요. 5월 달에 보면은 37%밖에 안 됩니다. 이게 2021년 이럴 때는 60%까지 되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그때하고 시장 트렌드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갭 투자를 하려면은 전세가 비율이 낮아야 되잖아요. 지금 KB시세로 보면은 서울 아파트 전세가 비율이 지금 54%밖에 안 됩니다. 2016년 6월 때 이게 75.1%까지 됐거든요. 네. 그때는 내가 갭 투자를 하려면은 1억 5천이면 가능했습니다. 네, 지금은 6억 1천만 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가 지금은 좀 쉽지가 않네요. 엄두를 못 내고 결국 말하자면은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어떤 그런 밀레니얼 세대들이 살 집, 말하자면 정주 공간으로서 집을 장만하려는 어떤 수요가 최근 들어서 부쩍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최근에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 수도권은 오르지만 지방은 상당히 지금 네. 시장이 부진하다, 미분양도 쌓인다 그러는데 지방 분위기는 혹시 회복세로 돌아설 조짐이 좀 없습니까? 아직은 강한 회복세는 아닌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분양이 뭐 전체의 한 80%를 차지할 정도면은 시장에 소화불량 걸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다행히 약간 긍정적인 신호들이 일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요? 이게 여전히 실거래가 지수를 보면요. 지방 전체로 6월에 통계를 보니까 예. 전달 대비 0.07% 강보합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더 미래를 보는 게 잠정지수라고 있습니다. 7월 잠정지수 이게 플러스 0.05%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방은 당장은 좀 그렇게 좋아지진 않겠지만 매물 소화 과정이라든지 바닥 다지기를 좀 어떤 거치겠지만 제 생각에는 연말 정도 아마 내년 이맘때 정도 되면은 지방도 조금은 좋아지는 어떤 그런 게 좀 피부로 느낄 거다. 왜냐하면 내년 이후에 또 지방도 어떻게 보면 입주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는요. 그래서 지방에도? 양극화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서울 따라가는데 그 속도가 좀 늦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양극화보다는 오히려 이제 격차나 뭐 차별화로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격차나 차별화 지방에서도 내년쯤에는 조금은 회복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